네, 안녕하세요. 로지아입니다. 오늘은 제 38회 NHK배 쇼기 토너먼트를 토너먼트 준준결승이 되겠습니다. 제 1국을 해설해드리겠는데요. 네, 제 1국을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토 시우미 구단과 하부 요시하루 오다나의 대결을 해설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이 대국을 해설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는데 최근에 한 몇 개월 전이었었어요. 몇 개월 전이었는데 유튜브에서 이게 그 소프트를 이용한 분석을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옛날에 당시에 어떤 수들이 제가 이걸 한번 보니까 소프트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의문수랑 악수가 좀 악수인 부분들이 몇 가지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설해 드리고자 하는데 여기서는 주로 악수가 여기서는 한 세 군데 정도가 나와요. 예, 세 군데 정도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 세 군데 중에서 네, 이 세 군데 중에 세 군데 그 소프트 기준으로 악수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언급을 한번 해보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부 요시하루 오다나의 선수로 대국이 진행이 됩니다. 765로 뒀고요. 두 번째 수 845, 그러면 265를 뒀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주로 각교환의 가능성이 다분히 높죠. 특히 후수의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두는 순간에 바로 각교환으로 갈 가능성이 비교적 높아 보이는데요. 뭐 물론 이렇게 둬가지고 둘 때 이런 식으로 두는 횡보잡기로도 의외적으로 가는 경우가 좀 있죠. 그런 가능성이 좀 비교적 보이는데요. 근데 2육부로 뒀을 때 그 다음 수가 이렇게 두면은 뭐 100%는 아니다 할지라도 100%는 아닌데 좀 약간 주로 각교환의 가능성이 좀 높더라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 8호부를 뒀다라는 것은 응수를 해달라는 것이죠. 응수를 해달라는 건데 아마 이렇게 받는 것을 생각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는 것이 가장 기본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두면은 이때 뭐 이렇게 가가지고 두겠다는 건데 그냥 수순의 차이예요. 그냥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개인 취향 차이인데 그래서 응수를 묻는다는 의미가 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부는 이걸 받기 전에 2호볼 통해서 또 응수를 묻습니다. 여기서 실전에서 이렇게 뒀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두지 않고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되겠느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두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먹고요. 기세상 먼저 갔기 때문에 이걸 안 먹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두는 순간에 대책이 없습니다. 먹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두면요. 각은 머리가 굉장히 약하거든요. 대각선밖에 못 가가지고 머리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초반에 각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형세상으로 봤을 때 후수가 엄청나게 불만인 거죠. 그래서 초반에 이렇게 각을 횡사하게 만드는 것은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상 이렇게 86볼을 두지 못하고 3위금으로 수비를 하는 모습입니다. 3위금으로 수비를 하는 모습이고요. 그러면서 응수를 해줬기 때문에 77각으로 가는 거고요. 놓고 이렇게 가면서 각교환으로 진행이 됩니다. 뭐 실전에서는 이렇게 뒀는데요.
이렇게 두면서 3-3은으로 지키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3-8은으로 뒀어요. 3-8은으로 뒀는데 일단 그 선수가 2호볼을 먼저 일단 두면서 갔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제법 있어요. 그래서 걸상은이라고 부르는 코시가기길, 그리고 하얗구리길, 그리고 봉은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좀 선택의 문제이지 어디가 낫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3-8은으로 두니까 6-2은으로 두고요. 여기서 2-7은으로 둬서 바로 봉운으로 가자, 이겁니다. 하부요샤루 5단이 굉장히 좀, 그래서 이건 약간 제가 오바해서 말씀해 드리자면 좀 약간 오바를 해서 말씀을 해 드리자면요, 이건 제 느낌일 수도 있는데요. 제 느낌일 수도 있는데 배짱이 좀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좀 오버해서 말씀을 드리죠. 왜 그러냐면 가토 구단이 정형적으로 봉은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봉은의 장인입니다. 그래서 타이틀을 차지를 했을 때 봉은을 이용해서 뭐 타이틀을 차지한 적이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언뜻 들은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물론 아닐 수도 있고요. 주력으로 쓰는 전략이 봉은이에요. 봉은이기 때문에 이 봉은을 통해서 뭐 타이틀도 차지하고 좋은 성적을 거뒀던 기억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토 구단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알지 않겠어요? 어떻게 수비하는지 잘 알 겁니다. 근데 그것을 쓰는 기사들 상대로 봉은을 승부를 걸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보통의 배짱으로는 힘든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은근히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개념이에요. 봉은으로 득을 보지 못하면 바로 폭망한, 속된 말로 폭망하는, 손해가 좀 어마어마한 그런 전법이기 때문에 이게 보통의 실력으로는 진짜 좀 잘 안 하게 됐거든요. 자, 어쨌든 봉은으로 선택을 했고요. 실전에서는 7-4-5로 줬습니다. 이렇게 두니까 2-6볼을 둬서 본격적으로 초반에 한번 힘싸움 한번 벌여보겠습니다 라고 일종의 의사표시를 한 거죠. 그렇게 되고요. 가토 구단은 이쪽을 둬가지고 일단 끝선으로 조절을 한번 해보자 라는 의미의 신호를 한번 날리고요. 당연히 하부도 아마 이쪽 끝선을 생각을 했는지 선을 생각을 해서 이쪽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뒀을 때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게 제가 아까 봤던 대국 중에 다니가와 구단과의 나카하라 마코토 영세 10단 은하전 대국을 제가 방금 영상에서 봤을 때 이렇게 두는 것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두지는 않고 이렇게 받아두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후수가 7-3문으로 두니까 바로 기세로 이렇게 공격을 갔었는데요. 당연히 이거는 먹어야 되겠죠. 여기서는 은으로 먹는 것이 정수입니다. 왜냐하면 은을 이용해서 이쪽 끝선을 좀 약간 허물어뜨리는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설령이 만약에 이렇게 둔다 할지라도요, 빼면 그만이기 때문에 사실은 득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선수가 이쪽 보호를 소비하게끔 해줬으니까. 근데 여기서요, 이렇게 먹었을 때 이쪽 향으로 먹으면 약간 속수입니다. 속수예요. 왜냐하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수비만 해도 그만이거든요. 꿋꿋이 이쪽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수비만 하면 그만이죠. 이렇게 수비만 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이게 좀 뒤로 못 가요. 앞으로 전진밖에 못 합니다. 몇 칸을 가든지 간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나라 장기로 비유를 하자면 포가 오갈 데가 없는 상태인 것처럼, 그러니까 거리포가 되는 것처럼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두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은으로 먹는 것이 보통이고요. 동향, 예, 이렇게 갔습니다. 여기서 후수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해서 수비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가서 공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분히 좀 공격적인 그런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실전에서는 이렇게 뒀습니다. 네. 실전에서는 이쪽을 지켰는데요. 만약에 이걸 두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선수가 좀 곤란한 부분이 좀 있죠. 한번 볼까요? 이유가 1칠로 보성을 합니다. 이렇게 초반에 비차가 잡힐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도 개마로 잡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두는 순간에요. 예, 이렇게 두는 순간에 좀 곤란해집니다. 여기서 이렇게 올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각성을 하는 순간에 지금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장군이지 않습니까? 예, 장군인 동시에 이게 비차가 초반에 잡혀버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돼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18보로 받는 것은 가장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4사은으로 이렇게 뒀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거든요. 예. 아마 이쪽을 좀 이 은을 공격적으로 가기 위한 전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먹을 수도 있는데 먹기 전에 바로 이쪽을 일구각을 두면서 이쪽이 틈새를 이용해서 비차를 노리는 그런 전략을 선보였고요. 이렇게 피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보교환을 하고요. 네. 여기서는 보로 막으면은 아무래도 이쪽 옆에 보를 먹는 것이 좀 싫었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 3은으로 둬가지고 이쪽을 이쪽 볼을 보호하는 이런 수를 뒀고요. 이웃 비차로 두니까 3운으로 비차를 위협을 하죠. 예, 이건 뭐 그래서 좀 충분히 당연한 수순으로 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5, 6B로 이렇게 갔는데 여기서 실전에서는 이게 4, 2, 5구로 뒀거든요. 예, 근데 이게 소프트에서는 악수로 떴습니다. 예. 근데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게 왜 악수인지를 좀 이해가 가지가 않아요. 여기서 소프트가 추천하는 수가 626을 두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626은 글쎄요. 솔직히 이게 언뜻 보면 굉장히 좀 뭉쳐져 있는 듯한 느낌이라서 별로 형태도 좀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좀 소프트가 어느 정도 깊이에서 설정을 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이게 왜 악수인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예. 아무래도 이쪽 끝선을 이미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끝선이 노출이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두면은 오기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가토 구조는 아무래도 그것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예, 아마 알고 있었겠죠. 당연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만 두고 수비를 하고 바로 공격을 가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이게 소프트 입장에서는 악수를 떴다라는 것이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예, 저도 왜 이게 악수를 떴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예, 실전에서 이렇게 뒀는데 여기서 아마 이 수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 각이 가는 길을 최대한도로 옥죄어오자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예. 그렇게 뒀고 그러면서 28보로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서 28보로 이렇게 해서 개발을 누릅니다. 개발을 누르는데
이거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둔다고 가정을 한다면 놓고 놓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나거든요. 실제 각이 살아나게끔 하겠다는 뜻이죠. 예. 그렇다고 요렇게 둘 수는 없어요. 이렇게 두면은 장군이 동시에 비차가 죽으니까 예, 아마 이렇게 두게 되는데 뭐 이렇게 두게 되는데 각이 이쪽이 잡히었던 각이 이렇게 살아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것을 노리기 위해서 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과감히 이렇게는 두질 못하죠. 예. 당연히 이렇게는 두질 못합니다. 그래서 실전에서는 485으로 넣어가지고 그것을 미연에 방지를 했고요. 예, 485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미연에 방지를 합니다. 이렇게 뒀는데요. 아무래도 이쪽 향차를 노리기 위한 전략인 것도 있겠고요. 예. 이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향차를 잃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예, 이렇게 둔 거고요. 여기서 후수가 여기서 3-3개를 둬요. 예. 3-3개를 두는데 이게 소프트의 입장에서는 악수로 떴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는 그 소프트가 추천한 수순이 있어요. 어떤 수순이 있냐면요. 예, 이런 수순이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요. 이렇게 놓을 때 이렇게 비차를 노립니다. 물론 선수 입장에서 이렇게 가는 것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나중에 이쪽 은이 계속해서 전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좀 맛이 나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선수 입장에서는 이 비차를 내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소프트 추천 수순이 66비차 이렇게 두는 것을 추천을 하는데요.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이 수가 굉장히 좋은 수가 됩니다. 예. 이 수를 두는 수가 있어요. 뭐 이거는 뭐 피할 수도 있습니다. 피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당연히 살아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을 뭐 어떻게 하든 저렇게 하든 좀 곤란한 상황이죠. 예.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걸 먹게 되면은 5각성으로 해가지고요. 예, 이렇게 두게 되면은 비차가 이렇게 꼼짝없이 잡힌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3-3각으로 뒀을 때보다도 이런 식으로 갔었으면 이쪽이 선수의 진영이 좀 무너졌고 그 다음에 은이 서서히 전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은 전진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위협적으로 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예, 그래서 뭐 어떠한 수단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요. 그 수단을 토대로 해서 이쪽 선수 옥을 좀 압박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후수는 의외로 이쪽이 좀 허술하지가 않아요. 물론 틈이 있기는 하지만 예. 어느 정도 울타리가 갖춰진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뒀었으면은 소프트가 낫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소프트의 입장이라는 것이죠. 예. 이렇게 두니까 이렇게 뒀는데 이렇게 뒀어요. 예. 아무래도 개마 진출이 좀 빨랐다고 생각해가지고 소프트 입장에서는 악수로 판정이 난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걸 알고서 지금은 화보 이렇게 싹 도망가지 않습니까? 예, 충분히 그렇게 되고도 남죠. 예. 이렇게 되는데 1치계로 예, 도망을 갔고요. 그 다음에 6-4은으로 가서 예, 두니까 실전에서는 2-7형으로 뒀습니다. 근데 이게 하부가 아무래도 이쪽에 있는 부분을 없애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예, 없애려고 생각을 했었던 것 좀 허물어뜨리자는 의미로 뒀던 거겠죠. 근데 이 수가
악수로 뒀어요. 악수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두면서 나중에 이 B자가 잡혔거든요. 예. 나중에 이 B차가 잡혔기 때문에 소프트 입장에서 이 B차를 잃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소프트 입장이었습니다. 여기서 실전은 어떻게 하면 잃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건데, 뭐 이렇게 갔었어야 됐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은 딱히 지금 후수 입장에서는 가진 말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B차를 잡을 만한 수단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뒀었으면은 글쎄요, 소프트 입장에서는 그나마 선수가 좀 괜찮았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일단 기세상 아무래도 하부의 입장에서는 이게 기세상으로 이렇게 둬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요. 그런데 실전에서는 이렇게 뒀는데요. 여기서 히디티 씨의 의견이 좀 나와요. 예. 좋은 수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여기서는 일단 악수로 판명이 나긴 했지만 개마를 진출하려고 한 거였거든요. 예, 그렇다면 여기서 실전에서는 이 개마를 진출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지금 얼씨구나 해가지고 이쪽을 먹는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걸 먹을 수가 없어요. 놓고 놓을 때 이렇게 가서요. 예. 그러면 이게 각이 죽을 줄 알았던 각이 살아나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 그리고 꼭 굳이 이쪽이 아니더라도요. 이런 식으로 두지는 않더라도요. 이렇게 먹잖아요. 하면 또 이런 수가 있습니다. 장군을 치는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걸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렇게 두는 순간에 장군을 치는 동시에 이쪽 금이 잡혀요. 하면 이쪽 선수 오기 또 쫓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뒀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것이 히데치 씨의 견해였는데, 이렇게 둘 순간에 이렇게 두고 동비할 때 이렇게 놓아버리니까 약간 튼튼했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좀 두텁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살짝 얇아졌어요. 약점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실제에서 이렇게 이사볼을 탁 이렇게 놓아보이니까 선수 쪽이 조금씩 좀 소프트상에 조금씩 평가치가 선수 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예. 기울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아마 그때 제가 봐왔던 평가치로 봤을 때는 600, 700 정도 선수가 좀 앞섰던 걸로 봤었는데요. 예. 물론 제가 봤는지 솔직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그렇습니다. 예. 일단 기세상으로 이렇게 갔기 때문에 당연히 먹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죠. 만약에 이걸 이렇게 먹을 수는 당연히 없겠죠. 이렇게 두는 순간에 이 향차로 두는 의미가 없어지죠. 예. 그래서 놓고요, 보성을 합니다. 보성을 하고 일단 기세상 이쪽을 향차에 이렇게 놨기 때문에 기세상 이거를 교환을 해야 돼요. 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놓을 때 이렇게 18비차로 둡니다. 나중에 2구 보성을 둬가지고 장군을 치는 수를 생각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외통을 만들기가 조금은 몇 수를 좀 더 드려야 돼요. 예, 더 드려야 되기 때문에 글쎄 과연 이 상황에서 선수보다 빠르게 외통을 만들 수가 있겠느냐,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요. 여기서부터가 좀 최고의 클라이막스로 진행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실전에서는 3위토로 가서 장군을 쳤고요. 동국을 했거든요. 여기서 그 요네가 선생님의 요네가 군의호 구단의 해설이 좀 나오는데요. 이렇게 둘 수도 있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두고요. 이렇게 놓게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놓게 되면은, 뭐 물론 이렇게 은으로 가는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 이렇게 두고요. 만약에 이걸 아이고마를 하게 되면, 예, 이런 수가 있죠. 예. 이렇게 두면서 이 비차를 노리는, 예. 이렇게 두는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수순을 좀 알려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영상으로 봤을 때. 예, 그런데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요. 바로 아주 여기서부터가 최고의 클라이막스인데, 이 한 수로 인해서 지금도 현재는 좀 선수가 조금 앞서고 있는 국면이었었어요. 예, 평가치로 봤을 때 한 900, 현재 이제 이런 국면이 한 800에서 900 정도 진행이 그 평가치가 유리하게 한 1000 가까이 의 평가치가 선수가 좀 유리한 방향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이수 한 방으로, 예, 이수 한 방으로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예, 선수가 완전히 확 기울어져 버려요. 예, 어떤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이수입니다. 5위 은인이에요. 예, 고니긴. 그래서 이게 떠도는 제목이 뭐였냐면 전설의 고니긴이었거든요. 예, 예, 요 위치입니다. 예. 자, 이거 희생사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거 먹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미끼를 던진 거죠. 낚시로 하면은 보통 찌로 이 미끼를 계속해서 던지지 않습니까? 네. 미끼를 던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던져서 그 입질 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인데, 이걸 입질을 물어달라는 거예요. 예. 만약에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되냐는 건데, 먹으면은 금방 봐도 대국이 끝나요. 1사가로 장군을 칩니다. 근데 이걸 피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피할 수가, 이 옥쪽으로 피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피할 수가 없어요. 이치의 향으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장군으로 걸리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둘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두는 순간에, 이렇게 두는 순간에 바로 외통이 돼버려요. 왜냐면 길목이 방해가 돼 있잖아요. 이 금 때문에. 예. 그래서, 당연히 이것을 먹을 수가 없었고, 실전에서는 바로 이렇게 뺀 거였거든요. 여기서 선수의 입장에서는 이걸, 이 오이은을 뒀기 때문에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성으로 가느냐, 불성이냐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는 그 하부의 입장에서는 불성으로 갔습니다. 이유는 불성으로 가야지, 불성으로 가야지 아무래도 외통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빠르게 만들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뒀습니다. 이렇게 두면서 이게 평가치가 어느 정도 벌어졌냐면 거의 2000이 넘게 벌어졌어요. 예. 이수 한 방이 너무나도 크게 작용했던 거죠. 예. 2구 보송으로 가면서 장군을 치면서 가긴 하지만 이렇게 간단히 수비를 해버리니까 그 이후에 수단이 마땅치가 않은 거죠. 개말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외통을 만들 수가 없어요. 예, 어쨌든 그렇게 되고 3구 토금으로 해서 이쪽을 유도해 보시면은 3위금으로 놓으면서 바로 투료를 하게 되거든요. 네, 가토군이 항복선언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쪽을 두기 전에요. 이렇게 뒀을 때 여기서 선수가 이렇게 두면은요, 좋았던 유리했던 쇼기가 금방 한순간에 역전이 돼요. 예. 이렇게 두는 수가 있고요. 이렇게 뒀을 때 제일 확실한 아타마킨이라고 하죠. 예, 이렇게 두는 순간에 바로 외통이 돼버립니다. 좋았던 쇼기가 한순간에 역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먹는 건 당연히 안 되겠죠. 이건 후수 입장에서 먹어달라고 한 것 같은데, 예, 당연히 안 먹겠죠. 그래서 이렇게 둬가지고, 이렇게 둬서, 두는 순간에 가토 군단이 여기서 항복선언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먹으면은요, 1사각으로 해서 장군을 칩니다. 당연히, 아까 보여줬던 오이은의 수순과 일맥상통한데요. 당연히 이렇게 피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두는 수가 바로 외통이죠. 그렇다면은 그나마 최강으로 버티는 수가 바로 이 수예요. 그런데 실전에서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둘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두면은 이렇게 딱 나가는 순간에 외통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는 수가 있습니다. 옥으로 먹지 않겠습니까? 이쪽 은이
6의 은이 붙어서 있어서, 그렇다면 실전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둘 수밖에 없어요. 5의 은성 이렇게 두는데, 이때 죄송합니다. 이때 이렇게 두는 수가 있죠. 이렇게 피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두겠죠. 이렇게 두는 순간에 외통이 되겠죠. 그냥 버티는 수가 이 정도인데요. 이렇게 두면은 이렇게 둡니다. 예. 피해야 되는데, 피하는 순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외통이에요. 이렇게 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둔다든지. 예. 이렇게 해서 둔다든지. 예. 물론 이렇게 피하는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두는 수가 있겠네요. 예. 요게 가장 확실하겠네요. 이렇게 두면은 이게 외통이 안 되네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두는 순간에 의해서 이렇게 둬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보이면 금방 도망가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는 것보다는 이거는 아니고요. 이렇게 두는 수가 이렇게 둠으로 인해서 바로 외통이 되는, 예, 이런 상황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후수가 이걸 투르를 하게 됩니다. 후수 이런 식으로 해서 투르를 만들게 되었는데, 이렇게 해서 하부 요시아르 5단이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준결승에 진출하는, 예, 그런 쾌거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여기서 살짝 좀 에피소드를 언급해 드리자면, 하부 요시아루가 1회전과 2회전의 상대를 제외하고는 3회전부터는 전직 현직 명인 보유자들을 상대로 상대를 합니다. 예, 그야말로 흔히들 마치 그 도장 깨기처럼 말이죠. 명인을 보유했던 사람이나 뭐 명인을 보유한 기사들을 상대로, 보유하고 있는 기사들을 상대로 도장 깨기 수준으로 다 격파를 해버려요. 그래서 결승까지 진출을 합니다. 결승까지 진출해서 나카라 마코토도 16세 명인이거든요. 예, 16세 명인의 지위를 얻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당시 NHK배 챔피언이기도 했었고요. 예, NHK배 챔피언까지 꺾고 우승을 차지해요. 예, 이 우승을 차지함으로 인해서 하부 요시하루 오다는 그 NHK배 최연소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쯤 돼서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부 요시하루가 저는 우리나라 바둑을 친다면은 이창호급이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에 경쟁자가 없었던 것도 있었겠지만은, 약간 그 살아오는 환경이요, 굉장히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예. 하부 요시하루가 70년생이고, 이창호 구단이 75년생인데, 제8개 KBS 바둑왕전 우승이 이창호 구단의 그 최연소 우승이었잖아요. 이때였던 거를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때였던 거로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비슷한 시기에 우승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뭐랄까 좀 살아왔던 환경이라든지 그동안 그 우승 경력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 굉장히 그 비슷한 측면이 좀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창호와 하부요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동급이라고,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동급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기풍은 별개이기 때문에, 기풍은 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뭐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뭐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렇습니다. 예,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하부 요시하루는 우리나라 바둑으로 친다면 이창호와 좀 비슷하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해설을 딱 마치게 되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많이 좀 부족했는데, 많이 부족하긴 했지만 좋은 해설, 최선을 다해서 좀 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해설을 해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좀 기회가 있으면 이런 대국을 통해서 한번 만나는, 대국을 통해서 좀 심심풀이, 일종의 저는 좀 심심풀이 해설이라고 붙이고 싶어요. 제가 뭐 프로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소프트를 이용한 분석을 토대로 해서, 분석을 한 영상을 토대로 해서, 그것을 한번 다시 한번 다른 대국, 좋은 대국이 있으면 한번 해설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기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